안녕하세요. 1학년 통합사회 C 첫 번째 디딤 영상 시간입니다. 선생님하고 수업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 디딤 영상은 교과서와 학습지에 있는 개념을 학습하고 그것을 문제를 통해서 연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주로 원격 수업 시간에 학습지에 빈칸을 채워가면서 공부를 하고 그 개념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잘 모르는 내용들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에게 물어보고 아니면은 직접 찾아와서 물어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우리가 직접 보는 수업 시간에는 주로 활동 위주의 수업이 되고 이런 개념 수업이라든지 문제풀이는 주로 이 디딤 영상을 통해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개념으로 인권의 의미와 변화 양상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어, 교과서 108쪽에서 111쪽의 내용이고 학습지 1쪽을 함께 보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인권의 의미와 특징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민혁명의 배경과 결과를 잘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시민혁명이 바로 인권의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사적인 그런 분수령이 되죠. 그래서 이 시민혁명을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유권 등 이런 인권 보장의 어떤 흐름을 잘 파악하길 바랍니다. 요 4번은 다음 단원에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1, 2, 3번 이러한 어떤 학습 목표 이것을 이번 시간 영상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런 어떤 학습 목표는 선생님이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때 시험 문제 출제할 때는 이런 학습 목표를 가지고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제의 어떤 방향이라고 보고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습 목표가.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인권이란 무엇일까? 자, 학습지 1쪽의 내용입니다. 교과서 108쪽의 내용이고 먼저 자, 뭘 하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바로 인권이죠. 인간이죠. 인간.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인권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인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그 존엄성이 보장받으면서 그 다음에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인권의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권리를 인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특징을 보면 인종,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거.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이게 뭘까요? 자, 관련된 개념이 뭘까요? 그쵸, 바로 보편성입니다. 보편성이란 말 자체가 널리 누구에게나 이런 개념이 담겨 있죠. 그래서 어떤 성별이라든지 사회적 신분 이런 것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보장되어 있는 것. 이것이 보편성의 개념. 인권은 바로 이런 보편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아 지니게 된 당연한 권리. 태어나면서부터 너무나 당연히 국가 이전에 국가가 생기든 말든 인간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당연히 갖는 거야. 라는 개념은 바로 천부성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천부성. 자, 그래서 인권은 이런 천부성도 갖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하게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 기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구히 보장된다. 이런 개념이 뭘까요? 영구히 보장된다. 자, 영구히 보장된다는 의미에서 항구성이라고 합니다. 항구성. 그 다음에 국가나 다른 사람이 침해할 수 없으며 남에게 양도할 수 없다. 국가나 다른 사람이 그런 어떤 권리를, 인권을 침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인권을 남에게 줄 수도 없는 거죠. 이런 것을 바로 불가침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불가침성. 자, 그래서 인권은 자, 보편성, 천분성,
항구성, 불가침성 이 네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인권은 어떤 과정을 거쳐 발전해 왔을까 했는데, 자, 여기 마그나 카르타라는 어떤 이 문서가 되겠죠, 문서. 자, 이거는 1215년에 영국의 그 대헌장이라는 그런 문서인데, 영국의 대헌장이라는 문서인데, 이 문서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어떤 그 역사적인 중요한 어떤 흐름 속에서 보면은 그런 어떤 사건들을 정리할 때 이런 문서로서 하죠. 문서로서 하는데 이 문서의 내용 중에 어떤 민주주의와 또는 인권의 발전 과정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마그나 카르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대헌장이라고 부르는 건데 영국의 존왕이 귀족과의 다툼 끝에 서약한 문서래요. 그래서 어떤 왕 맘대로 하던 그런 시기여서 얼마나 이 시기에 왕들 맘대로 할 수 있었겠죠. 어, 그런데 이제 어떤 귀족들이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의회의 승인 없이 세금을 부과할 수 없고 법에 따르지 않고는 체포 또는 감금할 수 없음을 규정했다. 이 부분이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이런 어떤 문서를 통해서 보장된 어떤 권리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대다수 영국인은 여전히 신분제 하에서 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한계도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거네요. 어쨌든 간에 어떤 중요한 인권 발전의 역사적 순간에 이런 문서들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어떤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인권이 성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 이전의 사회를 보면은 어떤 이런 시민혁명 이전의 사회들은 거의 다 어떤 그 신분제 사회가 많았죠. 신분제 사회. 그래서 프랑스도 마찬가지라서 제1신분, 제2신분. 1신분이 바로 성직자, 2신분이 귀족. 2%밖에 안 되는 이런 특권 계층이 98%나 되는 이런 제3신분의 등에 타고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3신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차별과 불평등, 억압, 그 다음에 굉장히 그 여러 가지 핍박을 받는 이런 상황에 속해 있던 이런 비특권 계층이 바로 어떤 그런 부조리한 사회를 없애고자 뭔가 고쳐 나가고자 만든 것이 행한 것이 바로 시민혁명이었다. 이렇게 알 수 있겠네요. 자, 학습지 1쪽에 있는 내용으로 다시 갈게요. 인권은 어떤 과정을 거쳐 발전해 왔을까 했는데, 자,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자, 인권의 발전 과정과 연관지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바로 시민혁명이라고 그랬죠. 시민혁명. 그래서 봉건사회에서 이 신분제 사회였던 봉건사회에서 근대사회로의 어떤 이행 과정에서 새로 출현한 시민 계급이, 여기서 시민 계급은 주로 새롭게 성장한 신흥 어떤 그 상공업자들을 의미하고 프랑스어로 부르주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시민 계급이 주체가 되어 새로운 사회 체제를 세운 혁명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배경을 보면은 근대 시민 혁명 이전까지 왕, 귀족, 성직자 이러한 어떤 특권 계층 또는 그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대다수의 평민들 어떤 그 피지배 계급이 되겠죠. 그런 평민들은 봉건적 신분제에 의한 차별과 절대 군주의 억압을 받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부조리한 사회를 뭔가 타파하고자 이런 대다수 평민들 또는 시민 계급이 함께 그 일으킨 것이 바로 시민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요 점 중요합니다. 요거 시민혁명에 있어서 중요한 요 세 가지. 자, 어떤 시민혁명의 어떤 배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첫 번째가 천부인권 사상입니다.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인권을 가지고 그런 것 그런 인권에 의해서 어떤 내 권리가 보장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갖게 된 거죠. 이런 천부인권 사상에 의해서
시민혁명의 어떤 동력이 마련되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몽사상. 사람들이 뭔가 깨어나는 거죠. 계몽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그 어떤 나도 인간으로서 인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 라는 어떤 자각을 하게 된 거죠. 사람들이 이런 계몽사상에 의해서. 그 다음에 사회계약설. 자, 왕이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왕과 우리는 서로 어떤 계약 관계에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갖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 관계라는 건 뭐죠? 왕이 나한테 잘해줘야지 나도 왕한테 잘해줄 수 있는 거죠. 서로 간의 계약 관계니까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갖게 됐기 때문에 어떤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시민의 의식이 변화한 것을 바탕으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요구하는 시민혁명이 일어났고 인간 존엄성 및 자유권과 평등권을 명시한 선언들이 발표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발생 과정을 보면 자, 3대 시민혁명 하면 요 세 가지죠. 바로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 프랑스 대혁명이라고도 하죠. 자, 영국 명예혁명을 보면 왕권 제한과 의회 중심의 뭘까요? 바로 그 입헌군주제의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 그래서 명예혁명은 의회가 전제 군주를 폐위하고 메리와 윌리엄을 공동왕으로 추대하여 피를 흘리지 않고 정권을 교체했다고 해서 명예혁명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그래서 의회 권리를 굉장히 강조하고 그런 내용들이 바로 권리장전이라는 문서 속에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의회 중심의 입헌군주제의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그런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권리장전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의회의 동의 없는 과세를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의원 선거의 자유와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이때는 당연한 게 아니죠. 이런 것도 이런 어떤 시민혁명을 통해서 이런 문서 속에 그런 어떤 내용들이 담기면서 우리에게 어떤 권리로서 이렇게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나머지 내용들은 다음 디딤 영상에서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